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16조 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자 이익으로만 40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서 예대 금리차로 이자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금리는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올랐습니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기를 타고 금융지주들이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5조 8,506억 원, 네 곳 모두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2021년 실적보다 9%가량 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예대금리 차를 통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있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은 39조 6,735억 원으로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룹 순이자 이익은 11조 3,8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9%, 4분기에는 3조 42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 증가하면서 그룹의 실적 개선을 견인하였습니다. 서민은 빚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데 은행만 이자 장사로 호황을 누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지주들은 적극적인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체, 중도상환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눈총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나친 시장 개입이란 비판도 있지만 고금리 속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은행의 공적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연말 주요 시중은행에서 이제 직원 2,200여 명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평균 6, 7억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들 이자 수익으로 직원 복지를 너무 챙겨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4대 은행들 이자 이익으로 40조 원 가까이 벌어졌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네. 2년 연속 사상 최대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경영 공시했던 시중은행들의 이제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한 것을 좀 봤더니 1인당 6억 원 최소 6억 원 이상을 챙겼다는 거예요. 자, KB국민은행을 봤더니 희망퇴직 인원이 700여 명으로 가장 많은데 지금 한 이 퇴직 비용만 한 2,700억 원인데 이걸 한 명당으로 나눠봤더니 한 3억 8천만 원대. 신한은행은 3억 4천만 원, 네. 우리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4억 4,300만 원인데 여기 고령자, 정년 앞둔 고연차 연령이 많았기 때문인 거 보여요. 이게 특별상여금이에요. 그러면 네. 법정퇴직금이 별도로 있어요. 네. 법정퇴직금이라는 건 통상임금 3개월 원급 평균 임금에다가 곱하기 근속 연수를 곱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보통 2, 3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6억 원에서 7억 원, 특히나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최상위 이 5명은 10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챙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이자 장사한다고 비판 많았잖아요. 네. 이자 장사하면서 정말 이 대출자들은 금리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깎아준다고 했는데 생색내기에 그쳤고 여기에다가 성과급 명목, 인원 감축 명목으로 희망퇴직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이른바 은행 돈잔치를 비판하면서 상생금융 혜택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야금야금 치고 올라가 어느덧 3.5%를 찍은 기준금리에 대출을 갚느라 서민들 월급은 스치듯 통장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자그마치 16조 원, 역대 최대였던 전해 실적보다 9%가량 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5대 시중은행 희망퇴직자들이 최소 6, 7억씩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며 고금리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라는 눈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돈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금리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과점 체계가 있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 인허가 사업이라는 점에서 은행 산업에 일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정면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예대금리차 축소와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금융당국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정책과 사회 환원 방안 등도 은행권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급등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 속에 대통령실은 민생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국정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지주사인 JB금융지주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예대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 마진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서 고금리 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눈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JB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8.6% 증가한 6,010억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2020년 코로나 특수 이후 3년 연속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호실적을 견인한 건 주력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입니다. 전년 대비 순이익이 전북은행은 13.5%, 광주은행은 무려 33% 증가해 두 곳 모두 2천억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주그룹의 경우 경영 효율성을 알려주는 지표인 지배지분 자기자본이익률은 13.9%를, 총 자산이익률은 1.05%를 기록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이를 두고 업계 최상위 수익성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세 이면에는 업계 최상위 금리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대출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이른바 예대마진 부분에서 지방 6개 은행 중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이를 공시하는 전체 19개 은행 가운데 예대마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계속해서 토론도 제안하고 또 여러 가지 서명도 받아서 전북은행에 제출했는데 전북은행은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작년 연말에 또 금리를 또 인상을 시켰어요. 전북은행은 이런 비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대출 등을 제외하면 실질 예대 금리차는 다른 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12월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90% 가까이가 저신용자와 외국인이라며 고금리 은행이라는 건 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의 불길이 커진 상황. 고금리 시대 은행의 공공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은행이 금융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좀 지시했죠. 맞습니다. 요즘처럼 정말로 은행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정말로 강해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는 최근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미국의 은행의 성과급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제는 그렇게 했었죠.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할 정도로 지금 은행의 성과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위화감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이제 민주당 황운하 의원 보도자료가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5대 시중 은행의 2022년 성과급이 1조 3,800억 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35%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작년도에 이제 성과급이 많이 지급이 됐었고 이건 이제 작년도입니다. 2022년도. 그럼 23년도의 성과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실적 자체가 아까 좀 차트에도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자 장사로 해서 한 40조 원의 어떤 그 이자 이익을 얻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원들의 뭐 평균 성과급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뭐 평균 성과급들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국민은행은 뭐 2억 원, 신한은행은 1억 원, 1억 7천만 원. 이 정도로 해서 거의다가 1억대가 다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위화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은행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실제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성과급이 300%, 400% 이렇게 주는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성과급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뭐 연말과 연초에 받았는데 희망퇴직의 특별 희망퇴직금으로 해서 한 3억에서 4억 원 정도. 그럼 법정 퇴직금까지 합쳐본다 그러면 한 6억에서 7억 원 받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심한 것은 10억 원 받았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희망퇴직 할 만하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윤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뭐 막대한 이윤, 은행이 얻었던 막대한 이윤을 자사 직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생계형 어떤 금융 정책을 다시 한번 바꿔봐라라는 이제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게 그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공공재냐 아니냐는 거죠. 이게 사실 옛날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럼 본다 그러면 지금 금융당국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재가 아니었다라 그러면 만약에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세금을 써서 막대한 세수를 들여서 은행을 살려냈거든요. 공공재 성격이 없었으면 살려낼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써서 살려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이윤을 누리고 있는 은행의 이런 성과급이 아니라 정말로 상생을 위해서 금융정책을 다시 한번 전환해라라고 이제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지금 금융당국의 대응은요. 이제는 대손 충당금을 높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손 충당금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은행에서 이제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쌓아두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배당금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성과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손 준비금, 뭐 대손 충당금을 높여라라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성과급이나 희망퇴직금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더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요.